네, 자, 이번 시간 제 11강입니다. NCS 직업 기초능력평가 수행활동에서 여러분 교재 69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고요. 총 이 회계원리 교과서 큰 단원으로 5개 단원 중에서 첫 번째 단원, 회계의 기초 단원이 오늘 이 시간으로 이제 다 마무리가 됩니다. 총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직업 기초능력평가 문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들이 수능 출제됐던 문제들보다 좀 간결합니다. 그래서 NCS 문제, 그러니까 입사시험 준비하시는 그 학생들, 그 다음에 전산회계 자격증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 아마 그 수준 정도의 시험 문제입니다. 그래서 큰 부담 없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요. 이번 시간 이게 끝내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2단원 들어갈 거고요. 자, 그럼 69페이지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 문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회계의 기본 목적을 가장 잘 설명한 것. 자, 가장 잘 설명한 겁니다. 뭐 여기 보기 제가 한번 보니까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한 거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자, 기업이 경영 성과만 파악하고자 한다. 이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거에 해당되지 않고요. 재무 상태만 파악하고자 한다. 이것도 좀 이기적이고요. 기업에서 단순히 장부 정리하는 작업이다. 이거는 관리회계 목적으로 하는 거고 전체적인 회계의 목적은 아니고요. 기업이 내부 관리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기업이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가장 넓은 의미의 회계의 기본 목적입니다. 파악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회계 이해 관계자, 정보 이용자들에게 이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회계의 목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보기에서는 5번이 기본 목적에 그래도 가장 충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NCS 문제들이 아마 중간고사에 나올 확률들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계산 문제도 여러분들 반복해서 지금 한 2~3번째 나왔죠? 예, 그만큼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는 겁니다. 자, 2번.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옳은 것. 자, 봅시다. 기초 자료는 기초 자본 하나만 있어요. 800만 원. 자,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을 몰라요. 그러면 재산법 공식으로 구하려면 얘가 없으니까 안 되겠죠. 근데 순손실이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게 많다는 거예요? 기말 자본이 기초 자본에 비해서 적을 때죠. 적자가 난 거예요. 그러면 기말 자본이 이보다 적다. 800만 원으로 1월 1일 날 장사를 시작했는데 12월 31일 보니 내 돈이 7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00만 원이 자본 잠식. 그래서 당기 순손실이 100만 원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산하면 기말 자본이 700만 원이고요. 그러면 요 1, 3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자산은 부채 플러스 더하기 자본이죠. 기말 자산은 기말 부채 플러스 기말 자본이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1,6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간단한 문제입니다. 재산법과 손익법 공식만 알고 있으면 자,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다음 기사에 나타난 회계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자, 주주들은 이 회사 주식을 살 것인가, 은행은 대출해 줄 것인가, 그런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회계로 가장 적절한 것. 자, 봅시다. 기업이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는 자산부채 등을 인식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외부 회계정보 이용자인 투자자는 해당 기업이 재무제표 및 주식
주석 공시사항을 통해 회계 처리 방법 등을 자세히 살펴보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자, 한마디로 괜찮은 회사인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참고를 했을 때 어떤 회계를 봐야 되느냐? 관리, 세무, 재무, 원가, 비영리. 자,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그러면 자, 이거는 내부 회계 이용자들이고요. 이건 국세청이 보는 거고 이거는 공장에서 이것도 내부 회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제품 하나당 제조 원가가 얼마냐? 자, 여기서 말하는 거는 재무회계죠. 외부 공표할 재무제표.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자, 또 재산법, 손익법 공식을 이용한 문제입니다. 다음은 개인기업인 땡땡 상점이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관한 내용이다. 가나 여기 있습니다. 가나의 금액으로 오른 것 단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기초 재무상태표가 있고요. 1월 1일 기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입니다. 자, 여기 재무상태표가 있고 자산이 있고 부채 자본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손익법과 재산법은 당기순이익이 같다 그랬죠. 순손익이. 손익계산서 보니까 총수익 3,000원, 총비용 2,500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면 얼마예요? 자, 수익이 많죠? 500원. 500원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기 순이익이죠. 그러면 기말 자본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자, 순손익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익이 나왔어요. 자, 요 이익 500원이 되려면 기말 자본 몰라요. X 마이너스 기초 자본은 여기 있죠. 3,000원. 그래서 3,000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이 마이너스 넘어가면 더하기가 되죠. 그러면 X 값은 따라서 자, 3,500원이 됩니다. 자, 기말 자본은 얘가 3,5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말 부채는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되죠. 그러면 5,500원에서 얼마를 빼야 3,500원 되겠어요? 요 가. 얘는 2,000원이 되겠죠. 자, 2,000원 빼면 5,500원에서 2,000원 빼면 3,500원. 그러면 가, 나 둘 다 나왔습니다. 2,000원과 3,500원 어디 있나요? 예,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재산법, 손익법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는 것. 자, 그 다음 다음 중 부채 계정으로만 짝지어진 것. 자, 하나씩 봅시다. 선급금, 계약금 지불한 거. 이거는 자산이죠. 계약금을 줬는데 물건 안 준다. 그럼 고소해야죠. 자, 멱살을 잡든가. 아, 때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건 자산입니다. 그래서 부채가 아닙니다. 선수금, 반대로 계약금 받은 입장에서는 물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거는 부채가 맞는데 얘 때문에 안 되고요. 미지급금 아직 못 줬다. 상품 이외의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아직까지 안 줬다. 그러면 요 부채 맞습니다. 근데 미수금, 반대예요. 상품 이외의 것을 우리가 팔고 아직 못 받았다. 외상매출금하고 성격이 비슷한 거죠. 외상매출금은 아닌데, 왜냐하면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자산이에요. 부채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안 되고요. 선급금 이거 자산이라 그랬죠. 미수금 이것도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선수금 이건 부채 맞습니다. 미지급금 얘는 부채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요. 외상매입금 부채 맞는데 선급금 얘가 아까 자산이라 그랬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입 채무를 계산하면, 자, 이것도 종종 나오는 겁니다. 요거와 반대되는 말이 뭐죠? 반대되는 거. 그렇죠. 매출 채권. 자, 매출 채권은 뭐하고 뭐? 매출해서 받을 권리가 생기는 거. 외상으로 팔았을 때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이 매출 채권입니다. 반대로 가면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 지급 어음이 매입 채무가 되겠죠. 자, 이 문제에서는 매입 채무를 계산하면, 저라면 교과서에 이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안 내니까, 저라면 매출 채권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저는 이렇게 되겠어요. 보기는 그대로 가도. 그럼 전 반대가 되니까. 매출 채권 하면 요거 두 개 합친 거고요. 받을 어음과 외상 매출금. 근데 여기서는 매입 채무니까 뭐예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 어음 두 개를 합친 겁니다. 50만 원, 30만 원 더하면 정답은, 그렇죠, 8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두 가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이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이 거래가 발생하여 이중으로 기입하게 된다. 답 힌트 나왔죠. 거래의 이중성. 자, 문제 안에 답 있는 경우 많습니다. 1번이 일단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의 8요소는 차변 4개, 대변 4개, 자산 증가, 뭐 부채 증가 감소. 자, 대차 평균 원리하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 평균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합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각의 거래가 다 차변 대변 금액이 맞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합계도 똑같아야 되겠죠. 합계 금액이 틀렸다. 그럼 장부가 틀렸다는 소리예요. 자, 합계 금액도 같아야 된다. 평균 합계, 대차 합계도 같아야 된다는 게 대차 평균 원리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요거는 한 개, 거래 하나, 요거는 전체 합계.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유동성 배열법, 요거는 아직 다음에 이제 배우겠지만 미리 조금 힌트를 준다면, 유동성, 움직임이 있다, 흐름이 있다. 자, 자산도 배열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그러는데, 유동성 배열법은 어느 게 현금화가 빠르겠느냐. 물론 현금이 당연히 1등이고요.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빨리 판매할 수 있는 거. 비유동자산은 1년 이후에나 팔릴 수 있는 거. 현금화가 가능한 거.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겁니다. 뭐 거래의 객관성, 뭐 이런 원칙은 없어요. 거래는 당연히 기업회 기준에 맞춰서 자, 분식회계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자, 8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결합 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 자, 어떤 결합이냐? 차변의 자산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 똑같은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상품 500만 원을 현금으로 매입하다. 자, 이거 어떻게 돼요?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하죠. 차변의 자산 증가. 상품이 들어왔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어요.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 자, 이거하고 틀립니다. 부채의 증가가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단기 대여금 200만 원 현금으로 받다.
대여금, 돈 빌려줬던 거 단기 1년 이내에 회수할 조건으로 빌려줬던 거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거예요.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 그 다음 뭐예요? 단기 대여금이나 자산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대변 자산 감소. 똑같고요. 자, 세 번째, 자동차세 15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동차세 세금과 공과입니다. 비용이에요. 비용이 발생. 비용 발생. 자, 대변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현금이란 자산이 감소. 자, 요것도 이거하고 안 맞습니다. 부채가 없어요. 자, 여기 부채는 있네요. 외상매입금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답니다. 자, 그러면 외상값을 갚은 거예요. 외상매입금이란 부채가 감소합니다. 부채의 증가가 아니고 부채 감소. 자, 그리고 현금 나갔어요. 자산이 감소죠. 자, 5번. 은행으로부터 단기 차입금 1,00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다. 은행 가서 대출받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보통예금, 요거 자산이거든요. 통장에 돈이 늘어났어요. 자산 증가. 차변에 자산 증가.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고요. 자, 대변에 은행 대출 받은 차입금, 부채가 생긴 겁니다. 부채의 증가. 그래서 대변에 부채 증가. 갚아야 될 빚이죠. 자, 자산 증가, 부채 증가. 예.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가 다음과 같을 때 자본, 다른 말로 순자산. 우리가 앞에 자산은 총자산입니다. 총자산에서 부채, 빚을 빼고 나면 순수한 자산, 자본이라고 하죠. 자, 자본을 계산해야 됩니다. 우선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이죠. 그러면 자산을 찾아요. 상품 자산, 대여금 자산.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하고 뭐예요?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친 걸 말하는 거죠. 둘 다 부채입니다. 얘는 부채고요. 비품 자산입니다. 미지급금은 이거는 부채죠. 그러면 자산은 요 세 개를 더하면 됩니다. 자, 10만 원, 4만 원, 8만 원, 그러면 22만 원이죠. 자, 자산은 22만 원. 그 다음 부채 7만 원과 만 원 마이너스 부채 8만 원이죠. 8만 원 빼면 자본입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14만 원. 예, 14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자, 이제 요 정도 1단원은 이 정도 NCS 문제 자 다뤘고요. 그 다음에 72, 73페이지는 수행활동인데 물론 여러분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조금씩 다르게 수행평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도 교과서에 수행평가 문제를 실었었는데, 뭐, 회계상 거래에 대하여 서술해보기 해서 모든 거래가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회계 처리 대상이 되는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경제적 사건을 화폐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위 그림을 참조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회계상 거래의 뜻을 서술하시오. 자, 뭐 거의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더욱 좋고요. 그 다음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일상생활의 거래에 대한 예. 우리 일상생활이 교과서에 나온 거 외에 자, 일상생활에서만 거래에 해당되는 거 세 가지를 한번 찾아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든 주변에서 찾아보든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 회계 관련 자격증 앞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서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회계 관련 자격증별 시행기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한국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상공회의소 많습니다. 종목 및 등급, 평가 내용 등을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 많이 있어요. 그거 표로서 한번 정리를 해서 작성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분식회계, 지난번에 제가 대우그룹 거 이야기했죠. 근데 오래된 겁니다. 그것도. 최근 거 신문기사를 한번 잘 찾아보고 기사화된 분식회계 사례와 그 피해자들이 어떤 피해를 어느 정도 규모로 입었는지 그걸 정리해서 한번 조사하고 발표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2단원 회계의 기초는 끝나고 제2단원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다시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 미리 한번 여러분들 교과서 한번 보면 좋고요. 자, 굴러 잘 구른다. 자, 우리 집 강아지 뭉치입니다. 사고 뭉치. 자, 여러분들 1단원 전체적으로 공부하시느라 특히 회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이 뭐 차변, 대변, 자산부채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1단원이 복잡하다기보다는 낯설기 때문에 아마 고생들 좀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시간에 이제 2단원 자산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요. 미리 한번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